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즐겁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제가 개시금지 가처분 사건 항고심 관련해서 저쪽 상대편의 서면을 31일에 받게 되었어요. 사실 5월 31일까지 재판부에서 상호 간의 입장에 대해서 서면을 주고받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까지 제출이 없더니 31일 딱 당일이 돼서야 서면을 보낸 것을 겨우 확인을 했습니다. 상대 측 서면을 확인하고 우리 쪽에서도 반박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은 사실 서면 내용을 정리하느라 다른 일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걔네가 주장하는 게 항상 뻔한 내용인데 이상하게도 서면을 읽을 때마다 좀 빡침이 올라와가지고 이번에는 집중도 잘 되지도 않기도 하고 우라가 치미는 속도를 타이핑이 따라잡지 못해서 좀 힘들게 준비를 했습니다. 서면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것만 얘기할게요. 제가 가장 빡친 건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제가 음해적으로 폭로했다라고 제목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걔고요. 채무자는 접니다. 채권자가 혼인기간 중인 22년 5월경부터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제가 반복적으로 적시하여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합니다. 채무자, 저를 얘기를 하거든요. 7개월간 채권자를 몰래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감행하여 형사조사 진행 중이나 채무자와 소해인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에 의하면 혼인 기간 동안 소해인과 채권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뭔 개소리인가요? 혹여 이런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함이 명백합니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앞뒤 문맥도 안 맞는 글을 써놨습니다. 여기에서 소외인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론에 의하면 혼인기간 동안 소외인과 채권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지만 상간소송에서 제가 승소를 했고 자신의 로펌을 통해서 위자료 1,500을 지급해놓고 제가 스토킹을 해서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글을 서면에다가 글이라고 짓거려 놨습니다. 당연히 저희 쪽에서는 판결문을 제출해서 사실을 입증할 건데 이걸 예상을 못하는 것인지 경찰에게도 그러더니 재판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해서 자기 발등을 계속 찍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일부러 저 열받게 하려고 이러는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매번 놀라게 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뒷문장이 기가 막힌데 혹여 이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함이 명백합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거지 같은 말인지 경찰 조사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함께 살던 배우자가 외도를 했고요. 그 외도한 배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는 밝힌 적이 없고요. 나의 이야기를 한 건데 왜 셀프로 자신 스스로가 보통날의 안녕 남편이라고 밝혀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었는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옛날부터 얘가 유명해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나를 이용해서 유명해지고 싶어서 저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암튼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항고심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또 큰 이슈가 있었죠. SK 이혼 소송에 대한 재산 분할 결과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저에게 응원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 역시 배우자의 상간행위로 이혼을 하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게 내용을 지켜봤습니다. 그동안 법원은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의 유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로 상관없이 재산 분할만을 진행해왔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는 유책 배우자의 외도 행위와 반복되는 거짓말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는 것이 저는 뉴스를 보면서 속이 좀 후련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자신의 더러운 욕구를 참지 못하고 상간행위를 통해서 배우자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자들이
어째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토록 뻔뻔하게 나오는지. TV에 나오는 잘난 회장님이나 TV에 나오고 싶어서 환장한 상간자나 상간자들의 패턴이 어쩜 이렇게도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상간을 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할 정도거든요. 뭐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고 다들 떠들어대는지, 위로를 받던 잠을 자던 애를 낳던 어쨌든 상간을 한 것이 팩트인데, 위로라는 단어를 쓰면 뭐 그렇게 고고해진다고 그놈의 위로라는 말은 얘도 쓰고 쟤도 쓰고 왜 이렇게 써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위로라는 단어가 어쩌면 상간행위를 했다라는 뜻으로 국어사전에 추가되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한 사람의 인생에 정말 말도 못하는 큰 고통을 주는 상간자들에게 그에 따른 책임이 꼭 주어지는 변화가 있기를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요즘 날이 좋아서인지 제가 베란다에서 식물에게 물 주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거든요. 호스에서 나오는 물소리, 그리고 물을 머금은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정말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식물에게 물을 줄 때 어떻게 줘야 하냐고 질문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 저는 물조리개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물을 주기보다는 화분을 모두 옮겨서 잎샤워까지 모두 시켜주고 있습니다. 처음 식물을 키우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는데요. 잎샤워를 시켜주다 보면 잎에 쌓인 먼지 같은 것들도 깨끗하게 씻겨내려져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깨끗하게 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식물이 많으면 벌레 때문에 고생한다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지금까지는 벌레로 고생하는 경험은 없어요. 많은 화분들을 제가 그냥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힘든데, 그래도 잎이 촉촉하게 젖은 모습을 보면 정말 싱그럽고 또 흙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정말 좋기 때문에 매번 잎을 다 씻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혼자 집에 있으면 음악이나 TV를 틀어놓지 않고 아주 고요한 상태를 주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고요의 시간이 내면의 평화를 주기도 하고 나에 대한 생각을 더 깊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일할 때는 노동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정말 집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유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이 가끔 이렇게 조용하면 무섭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는 아무 소리 없는 공간에서의 평화가 좋기 때문에 음악도 잘 듣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식물에 물을 주는 시간도 물소리나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전부였는데요. 요즘은 선제업고 티어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해서 제가 그랬나봐 노래를 무한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선재가 부르는 소나기 노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랬나봐 노래가,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 그 어린 시절에만 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순수한 그 사랑의 감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떠오르고, 그래서 저는 대학 때 연애했던 기억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연애 상대가 당연히 선재와 닮았거나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정말 눈꽃만큼도 비슷한 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그런데 다시 떠올려 보니까 20살에 만나서 7년간 연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내가 정말 순수하게 사랑이라는 걸 했었구나 라는 것을 정말 지금 처음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두 번의 결혼 기간보다 20살 때 연애 기간이 더 길었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는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지 저도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현생은 완전 개판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나도 저런 순수한 사랑을 해보긴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진짜 저의 20대에 대한 기억이 좋지 못했거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그때 저 너무 가난했었기에 처절했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고,
덮어두었던 과거였는데 그 처절한 가난 속에서도 나를 숨쉬게 만들어줬었던 사람이 늘 내 옆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꼭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처음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제가 연애까지 하느라고 참 열일하며 살았네요. 어린 시절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서로 좋아할 수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그때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했다는 것으로 그래도 괜찮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그 우울하고 슬프기만 했던 20대로는 기억하지 않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저는 늘 불행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 그때 정말 행복했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게 전환이 된 게 저는 정말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연애를 하고 싶다거나 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저는 연애를 통해서 위로 같은 걸 받고 싶지도 않고 제가 이제는 사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기에 그 20살에 했던 그런 사랑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혼을 하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외로우니까 연애는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 연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7년의 긴 연애도 했었고 짧은 만남도 있었고 썸도 많이 탔고요. 그래서 타인을 통해서 기쁨을 얻거나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애는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선재 같은 드라마가 나와서 그냥 나에게 가끔 도파민을 좀 선물해주면 된다. 요 정도의 감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제 생일이 있어서 나름대로 혼자서 선물을 샀어요. 저는 케이크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꽃이랑 케이크를 컬리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저는 그냥 혼자 생일을 기념하기로 했거든요. 예전에는 꽃다발이라는 선물이 정말 싫었는데 이제는 꽃만큼 사람의 기분을 금방 좋아지게 만드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물을 키우면서 꽃은 잘 사지 않게 되었는데 집에 케이크만 있는 것보다 저의 탄생을 기념하는 표식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케이크와 함께 새벽 배송되는 컬리를 뒤지다가 캐모마일을 주문했습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작약이나 장미처럼 이런 꽃을 살 수도 있었는데 들꽃 같은 내추럴함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살펴보다가 꽃말에 확 꽂혀가지고 캐모마일을 사게 됐어요. 꽃말 같은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닌데 저희 상황과 너무 비슷해가지고 샀거든요. 꽃말이 역경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이래요. 이거 나한테 정말 필요한 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바구니에 담았던 작약 삭제하고 캐모마일로 샀습니다. 우선 향이 상당히 좋고요. 말리지 않은 티가 아닌 생꽃은 사실 처음 봐가지고 향이 좋고 예쁜 것 같아요. 이 내추럴함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일주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매우 싱싱한 상태라서 말 그대로 얘는 강인함을 내뿜고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오설로 크레이프 케이크도 같이 주문했습니다. 초도 같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건 집어 던져버리고 먹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했어요. 기왕 태어났으니 잘 살아보자 라고요. 작년에는 정부에서 나이를 줄여주셔가지고 45이 되는 것을 잠시 미룰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45살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비슷하겠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취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더 고상해지는 것도 아니라서 나는 그대로인데 카운팅만 하는 숫자만 늘어가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부터는 별 생각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30대 때는 35세는 이런 걸 해야 돼. 연봉은 얼마 정도 있어야 돼. 이런 평균 같은 거에 엄청 집착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다 필요 없다라는 거 이제 알게 돼서 그냥 평안하게 삶을 물 흐르듯이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삶의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목표보다는 삶의 순간에 집중하면서 평안함으로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그냥 그때그때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내 감정에 충실하면서 편안하게 살 생각입니다. 간식으로 오후에 당이 떨어지면 꺼내가지고 케이크는 야금야금 혼자서 다 먹었습니다. 요즘 식탁 위에 밥 친구는 선재예요. 그 선재와 소리가 꽁냥하는 거 보는 즐거움이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가장 큽니다. 왜 봤던 거 계속 보는데도 설레이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볼 때마다 도파민이 폭발이라서 요즘 아주 기분이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 다음에 또 순이 생일이 있어서 순이 생일 케이크를 제가 만들었어요. 1살 생일 때부터 지금까지 생일 케이크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형편없지만 그래도 순이가 좋아하는 추를 이용해서 순이 탄생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생일이니까 특별히 추루 2봉지를 까고 좋아하는 까까로 데코를 해줍니다. 작년까지는 초를 켜줬는데 애기가 너무 무서워해서 도망을 가기 때문에 까까 4개를 가운데 콩 박아가지고 이제 4살 언니가 된 생일을 축하해줬습니다. 생일이라고 아주 거하게 추루 2봉을 순삭하고 까까는 씹고 모두 뱉어내는 아주 개걸스러움을 보여주네요. 귀여운 우리 순이 엄마랑 무병장수하면서 이 좋은 세상 오래오래 누리며 살자. 나름 지난 한 주는 이벤트가 많아서 재미있게 잘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스펙타클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또 재미있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시간 모두 행복하게 보내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